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매출은 총 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미TV의 이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매출, 가장 궁금해하시는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출뿐만 아니고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들의 근무 시간이나 이런 근무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매출이나 근무 체계, 근무 시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네, 우선은 제가 근무 시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홍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홍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10시 출근해서 7시 퇴근? 으로 정해져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구직후기 썰을 보시면 전 주 5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감을 콩나듯이 한 군데가 있어요. 주 5일 이렇게. 근데 보통 대부분은 주 6일이라고 부동산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김포에서는 좀 드물긴 하지만 좀 대표님이 좀 많이 프리하셔가지고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딱히 이렇게 제지를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손님이 있으면은 늦게 오시면 더 오래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많이 피곤하다 이러면은 늦게 출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자유로워가지고 오히려 저는 더 업무 능력,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프리랜서 같은 느낌? 네, 그래가지고 지금 김포에 있는 부동산이 좀 더 근무 시간에선 더 만족스럽습니다. 네. 급여 체계 같은 경우에는요, 좀 부동산들마다 좀 다른데요.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기본급만 이제 주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그냥 회사원처럼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계약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그 기본급만 받아가는 거죠. 그런 형태의 이제 부동산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플러스 인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급을 어느 정도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주고 플러스 인센 내가 하는 만큼 버는 만큼의 10%나 20%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은 부동산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면접 보셨을 때 그런 급여 체계나 이런 거를 좀 들어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싶으시면은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인센, 그냥 올 인센인데요. 저는 무조건 세 번째였어요. 네, 왜냐면, 어차피 부동산을 경험을 할 거라고 하면 내 능력만큼 벌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급하고, 이제, 인센, 이런 경우에는, 어,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인센이 너무 작으니까, 좀 별로 일할 맛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하자 해서, 예, 세 번째, 인센만 있는 곳을 좀 찾아다니겠는데, 그리고 보통은 인센만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부동산이. 네,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인센이었고, 지금 다니는 이제 부동산도 인센이에요. 근데 이제 인센도 다 비율이 달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 타워팰리스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집값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한 건만 해도 수수료가 몇 천만 원이고 양타 치면 억대고 이래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 그걸 했다고 해서 그거를 퍼센테이지를 엄청 많이 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데는 좀 25%? 그러니까 100% 중에 하면은 25% 정도 내고, 왜냐면 거기 월세가 엄청 비싸니까 아마 그걸로 대표님이 운영을 하시겠죠.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인생이 다르고 서울 같은 경우에 제가 홍대에 일했을 때는 5대 5였어요. 네, 제가 버는 거에 5대 5. 그래서 근데 대신 이제 뭐 중식비 그러니까 밥값이죠. 밥값하고 광고비는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다 뭐 제가 아무튼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무조건 5대 5를 줬어요. 그래서 광고비랑 중식비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5대 5였고 이 5대 5도 되게 그래도 홍대에서는 비율이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다른 데는 뭐 그렇게 광고비, 밥값 지원해주면 뭐 6대 4로 회사가 6 가져가고 뭐 4를 내가 갖고 뭐 심한 데는 7대 3도 있더라고요. 회사가 7, 그리고 뭐 자기가 3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지금 김포에 지금 여기 있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제가 7이고 회사가 3이에요. 그런데 대신 광고비랑 중식비는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많이 하고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솔직히 광고비나 뭐, 중식비는, 뭐, 감당할 수 있죠. 예. 이제는 제일 궁금해 하시는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우선은 제가 홍대에서 일했을 때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홍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가 4개가 있었어요. 홍대에는 4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홍익대, 그리고 저기 뭐야, 서강대, 이대, 연대까지 이렇게 4군데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뭐 4군데 물건 다 있으니까 다 했어가지고 이제 성수기랑 비수기로 크게 나뉘거든요. 성수기랑 비수기랑 차이 되게 많이 나요. 거기는 홍대는. 그래서 진짜 성수기 때는 12월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1월 1, 2월이 완전 극성수기고 12월부터 약간 그런 조짐이 보여요. 보이다가 1월, 2월은 진짜 완전 극성수기거든요. 그때는 진짜 돈 많이 벌어요. 뭐, 월 1,000 이상 벌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매출을 1,000 이상 찍는 거죠. 근데 어차피 5대 5니까 1,000 이상 찍어도 반띵 하면은 당연히 내 순수익은 1,000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매출 자체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니까 내가 소공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었다면 그 1,000만 원을 내가 고스란히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매출에 대해서 우선은 비율 제하고 매출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수기랑 완전 비수기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워낙 홍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인들도 많고 뭐 그 예술인들 있잖아요. 뭐 음악 하시는 분, 미술 하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그 전화는 되게 많이 오고 그 수요가 되게 많아서 전화는 끊임없이 오는 약간 이런 거. 아무리 비수기여도 전화가 그래도 꾸준히 와요. 뭐 하루에 그래도 한 2통 이상은 오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오는데 성수기랑 비수기의 차이는 이제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빨리 계약을 해요. 그래서 계약 성사율이 되게 좋고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물건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계약 성사율이 좀 낮은 정도?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기 때는 진짜 뭐 한 달에 30건 넘게 계약을 한 적도 있고요. 하루에 3개 이상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보통 그 대학가에 있는 부동산은 거의 다 뭐 월 못해도 매출 진짜 못하는 분도 700 정도는 성수기 때는 다 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홍대에서 일을 했었는데도 1월 달은 사진 찍냐고 제가 한 달 다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2월 달에 사진 솔직히 딱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사진만 찍고 뭐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도 제가 2월 달에 매출이 700 정도 찍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더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 완전 초보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는데도 그렇게 찍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손님도 많고 전화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뭐 돈을 많이 버니까 행복했었던 네 그런 시절이긴 했죠. 하지만 이제 학기가 이제 이제 계약을 하면 학생 손님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 손님들 근데 꾸준히 이렇게 전화는 오니까 비수기 때도 뭐 못 벌어도
못 벌어도 한 500 이상은 딱 찍었었던 것 같은데, 600? 뭐 이렇게 하면 반 하면 300 이상은 항상 벌었던 것 같아요. 네, 홍대에서는 그랬습니다. 우선은 김포에서 제가 2019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한번 매출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우선 정리를 해서 1,000원 단위는 빼고 10,000원 단위로 해서 뭐 몇 달 달에는 몇 건 했는데 매출이 얼마였는지 이걸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것보다 훨씬 못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다 이렇게 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제가 매출을 얼마 찍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1월달에는 7건을 했네요. 그래서 7건에서 505만원을 벌었어요. 2월달 같은 경우에는 15건을 했어요. 15건을 했는데 552만원을 벌었어요. 3월달 같은 경우에는 9건을 했어요. 그래서 291만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4월달 같은 경우에는 20건을 했어요. 좀 많이 했어요. 이때는 다가구 주택의 상가 이런 것도 해가지고 처음으로 1,000만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1,057만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11건을 했어요. 그래서 512만원을 벌었어요. 6월은 9건을 했어요. 그래서 393만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7월 같은 경우엔 9건을 했어요. 그래서 401만원을 찍었고요. 마지막으로 8월달은 10건을 했어요. 그래서 433만원을 찍었어요. 그래서 총 제가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더해보니까 약 이제 4,15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4,150만원은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저희 매출액이고요. 매출액에서 보니까 나누기 8을 해보니까 한 달 평균 한 520만원 정도 매출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20만원에서 물론 이제 인센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대표님 3, 저 7 이렇게 하면 그 금액 있잖아요. 제 0.7 그 금액에 대해서 또 광고비 제외하고 중식비 뭐 제외하고 유류비 제외하고 이러면은 제가 그런 거 계산 한번 해보니까 한 300만원 초반대가 순수익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한 달 열심히 다 나가서 버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굳이 쿠키 썰 보시면은 되게 프리하거든요. 저희 부동산이.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액을 찍으면 대표님이 일주일에 휴가를 쓰든 상관 안 하시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매출액을 찍으면 항상 매달 여행을 갔어요. 놀러 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행 안 가고 뭐 더 열심히 했었다고 하면 이거보다 매출 더 많이 찍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공인중개사들이 다 이렇게 번다는 건 아니에요. 뭐 저보다 당연히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고 저보다 뭐 잘하시면 훨씬 많이 벌 수 있고요. 저보다 뭐 물론 더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의 케이스인 거고요. 뭐 다른 뭐 공인중개사들이 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고 뭐 더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지금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어서 매출액을 나눴지만 제가 나중에 뭐 개업을 해서 차린다고 하면 이거는 오롯이 내 거가 되는 거니까 뭐 그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만 하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뭐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면서 돈 벌 거 웬만한 회사원 월급 벌 수 없잖아요. 다 놀러 다니면서 제가 회사 다녔을 때는 야근도 엄청 많이 했고 계속 반복적인 일 맨날 했고 뭔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 좋은 일만 시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내가 내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일이고 뭔가 내가 일을 찾아서 약간 하는 그런 거여서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적성에 맞고 이래서 참 다행이었는데
적성이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적성이 잘 맞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매출, 그리고 근무 시간, 급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오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